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30대 중반에 접어든 경기도에 거주 중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은 올해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이런 익명의 자리에서 익명의 사람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날은 결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날이 오기도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인생에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인생에 이용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장담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살면서 결코, 절대 당연이라는 말은 안 쓰려고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의 화려한 이혼담이자 성장기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이 사연을 익명의 힘을 빌려 써내려가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가족들과 웨딩업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체는 아니고 가족들이 운영해도 가능할 만큼의 소규모예요. 정확히는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저랑 엄마, 언니가 발을 살짝 얹은 거지만요. 전 웨딩 플래너 일을 하고 아빠가 운영을 맡고 엄마와 언니가 거래처 업무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죠. 원래 가족끼리 일하면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같은 꿈을 꾸며 누구 하나 게을리 일하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크고 원체 차분한 성격들이라 더 잘 맞았을지도요. 그러고 보면 저에게 가장 큰 복은 가족인 것 같아요.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요. 남편은 1년 반 전 취미생활로 가입했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직장, 집, 직장, 집으로 가는 하루 일과가 지루하게 느껴져서 다니게 된 거였어요. 별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남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인 동호회를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마음이었어요. 요즘은 결혼 안 한다 해도 흠될 거 없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제 가족들은 어떤 선택이라도 저를 믿고 존중해 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호감을 느낀 겁니다. 순수한 운동 목적으로 와서 말없이 공만 치다 가는 걸 보니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네요. 남편도 저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거였다면서요. 처음 남편이 다가왔을 땐 사실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호감 가는 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5살이나 더 많고 부리부리한 인상에 말투도 딱딱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매번 제 옆에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수건을 건네고 물을 주는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별다른 것, 그러니까 이빨린 말이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생각과 다른 우직하고 남자다운 성격에 저도 어느덧 호감이 생긴 겁니다. 묵묵히 들어주는 꽤나 쑥맥에 말주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장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단점으로 느껴지는 점들이 연애 때는 그리도 좋아했던 점들이라는 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편과 저는 그렇게 3개월을 같이 운동만 했고 늘 한결같이 말없는 그 사람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 제가 결국 먼저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씩 웃으면서 제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순간 그 미소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나를 언제나 기다려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말했죠. 인생에 절대는 없다고. 그렇게 남편과 만남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결혼 생각 없던 사람치고 정말 속전속결이었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그리 좋았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 과정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상견례를 할 때만 해도 분명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미리 언지를 줬었거든요. 부모님이 시골 분들이신데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본인을 키워서 그런지 욕심도 많으시고 체면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겁먹었었는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뵈니 시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진 않으셨어요. 분명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아마도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후, 제 귀에 엉뚱한 말이 들려온 겁니다. 남편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금지옥엽 키웠다던 늦둥이의 외동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처음 절 만났을 때부터 너희 결혼에 긍정적인 지원은 못해줄 것 같다고 말씀 주실 만큼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선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살집을 해주셨어요. 단지 저랑 남편의 너무 짧은 연애 기간이 마음에 걸리신다. 그 정도만 부모님이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저희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겁니다. 웨딩 플래너는 예비 신부, 신랑과 함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당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건지 웨딩 플래너가 예비 신랑과 그렇게 바람이 잘 난다고 들었다며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른들 말씀을 빌리길 이거 정말 망측한 소리 아닌가요? 하물며 그런 경우가 있다 한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여자에게 그런 의심을 품다니요. 대놓고 저를 보고 한 건 아니고 남편에게 뒤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걸 또 그대로 저에게 전한 남편도 화딱지나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러는 걸 보니 그 후는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머님이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건 절대 아니라며 옛날 분이시라 저런 헛소문에 많이 휘둘려서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스타일이라 큰 소리를 치진 못했지만 정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치 상간녀 취급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울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상견례까지 잘 마쳤고 이제 결혼식 준비만 착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제 선에서 더 늦기 전에 헤어져야 하는 게 아닌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참 간절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본인이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잘할 테니 제발 봐달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됐다고 생각해. 줄 순 없겠어? 엄마는 우리가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제 자기가 며느리가 되면 당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못 하실 거라고. 그냥 나만 보고 나만 믿어줘. 무슨 일이든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게. 어? 왜 그렇잖아요. 결혼 관련 TV 프로그램 보면 가끔 문제 많은 부부가 나올 때 왜 이혼 안 하고 저렇게 살지? 싶은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당사자가 돼보기 전까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바보 같고 절대 이해 안 되는 선택인데 그때 당시엔 저도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때 그냥 물렀어야 한다는 후회로 며칠 잠을 못 이루기도 했네요. 저는 딱 한 번만 제 마음속에서 시어머님을 용서하기로 했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제 직업상 그리고 저희 가족의 여건상 그 후 진행 상황은 딱히 문제 없었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묵묵히 따라주었죠. 시부모님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면서요. 그렇게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서울에서 놀러 온 날이었어요. 사촌은 서울에서 모델 활동을 하는 5살 어린 남동생이에요. 여름과 겨울이 되면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방학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오랜만에 시간이 났다며 놀러왔는데 딱 저만 휴일이라 제가 마중을 나갔어요. 잠은 저희 친정에서 잘 거라기에 저는 그냥 맛있는 밥이랑 커피를 대접했고요. 동생이 일이 바빠져서 근 몇 년간은 얼굴을 못 봤던 터라 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안부도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늦은 저녁이 돼서 헤어졌습니다. 동생을 데려다주고 집에 와보니 웬일로 시어머님이 와 계신 겁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던 터라 남편이 집에 시부모님이 오시는 걸 그간 막아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남편과 같이 과일을 드시고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 그리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님이고 어른이니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일찍 왔을 텐데. 됐다. 젊은 남자 애 만나느라 바빴을 텐데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보고 싶다고 일찍 만나러 오겠니? 안 그러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젊은 남자애라면. 내가 오랜만에 반찬주러 올 겸 오다가 새아가 네가 웬 남자랑 음식점에서 하하호호 떠드는 거 봤다. 결혼한 여자가 심지어 신혼인 애가 남자랑 그렇게 단둘이서 식사하는 거 그거 남사스럽지도 않니? 심지어 너보다 한참 어려 보이더만. 어머님, 그 남자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냥 외간 남자 아니고 제 사촌이라고요. 오해하신 거예요. 글쎄, 오해고 뭐고. 이렇게 작은 동네가 얼마나 소문이 빠른데. 그렇게 괜히 흠잡힐 일 하지 마라. 남들이 보면 수군거려. 시어머니로서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니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며 중지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 저 사람 동생 만나고 온다 했잖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엄마 자꾸 이러면 집 와도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정말로? 남편의 말에 어머님의 기세도 한풀 꺾이신 듯 다른 화제로 돌리시더라고요. 끝까지 따져 물을까 하다가 이번에도 그냥 참았습니다. 후로도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안 어머님은 이내 일어나서 별말 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나가시자마자 전 속상한 마음 전부 다 남편에게 털어놓고 투덜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조용히 들어주고 제 말에 다 끄덕거려 주었어요.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가 괜히 또 그러는 거야. 다음부터는 제가 집도 미리 연락해야만 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해둘게. 또 속상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와 시어머님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니 그나마 이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 성격 봐선 분명 별의별 소리 다 했을 텐데 남편이 막아줬겠구나 싶어서요. 제 예상처럼 시어머님은 사촌동생 사건 이후로 저를 훨씬 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한테 전화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성훈이 너 잘 생각해. 요즘 결혼 6개월 차면 총각이나 마찬가지다. 어? 시골린 건 몰리려면 혼인신고 안 했을 때 빨리 결정해야 해. 내 말 들어. 쟤는 아니래도. 그 당시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고 같이 산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세상에 시어머니란 분이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통화하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요.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모지게 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하라는데도 매번 이렇게 전화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 더욱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기분 나빠서 그냥 정말로 없던 일로 칠까 싶었지만 그럼 어머님이 원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싫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홧김에 그리고 미뤄둔 일을 드디어 실천할 겸 남편한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라고요. 애당초 혼인신고하지 말자는 건 남편의 생각이었거든요.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고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순 없으니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자고 저를 설득했었죠. 그때 당시엔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며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네요. 속박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의 말에 마음속 깊이 동감하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궁금해도 절대 열어보아선 안 되는, 열게 되면 알고 싶지 않았던, 차라리 모르고만 싶었던 온갖 시궁창 같은 진실을 알게 되는 것. 저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거예요. 후회는 안 해요. 알아서 불행해진 일이었지만 몰랐다면 평생을 눈뜬 장님으로 바보처럼 살아갔을 테니까요. 그때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전 이러면 모습이 아니었겠죠. 무슨 일이냐면 우연히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연차를 내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날 하필이면 남편이 핸드폰을 차에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다며 본인의 핸드폰을 켜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연락처 하나를 전달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의 심부름을 해결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막상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내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지,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며 지내는지 그런 것들이요. 한번 궁금증이 생기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친절히 알려준 비밀번호를 통해 핸드폰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인지 딱히 마음에 걸리는 찜찜한 취미가 있거나 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한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시어머님과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더라고요. 별말 아니겠거니 그냥 목록을 넘겼는데 그 뭐랄까,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게 나쁜 촉. 여기 뭔가 있다는 그런 촉. 저는 그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시어머님과 문자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서스럼 없는 혼란, 작업적으로 불안정한데 그래가지고 평생의 배우자로 함께할 수 있겠냐는 핀잔. 그 집안은 돈 빼고는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인데 공무원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굽히고 들어가냐는 식의 인신공격 같은 말들.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웃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문의 문자에 남편은 일일이 대답했는데 보통 그렇죠. 하긴 엄마 말이 맞긴 해. 알았어, 그렇게 말할게. 등등의 순종적인 답들이었어요. 제 앞에선 그렇게 반박하고 제 기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 뒤에선 제 뒷담에 대해 동의하고 긍정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당신이 맞다는 생각에 점점 더 저에게 심하게 대하신 거였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늦지막이 시간을 둔 후 받아보니 남편이 직장 동료의 폰을 빌려서 전화한 거였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자기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물으며 제가 폰을 보고 있던 건지 아니었는지 은근슬쩍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에게 숨긴 비밀이 뒤늦게 떠올랐고 제가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연락한 거였겠죠. 저는 서랍 안에 폰을 두었었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들었는지 남편도 이내 별말 없이 끊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금 더 확신했어요. 아, 뭔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두 번째 촉이 들었거든요. 어머님과의 대화 내역을 더 찾아보니 글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참한 여자라 선자리 봐뒀다. 엄마 믿고 한번 만나나 봐봐. 넌 그냥 선택하는 거야? 평생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라고. 요즘 남자가 한 번 갔다 온 게 흠이나 되니? 결혼한 사람한테 무려 선자를 권하시더라고요. 저에겐 결혼 전부터 다른 신랑과 바람 피울지도 모른다고 걱정된다고 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에도 저번처럼 그냥 만나보기만 하는 거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라던 너무나 남편 말투와 같은 그냥 남편을 그대로 옮겨둔 의심할 여지 없는 대답이었어요. 이 답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헛소리냐고 화를 내지는 못할 망정 알겠다네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게 장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심지어 저번처럼이라잖아요.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더 있었던 거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남편이 좋다 하니 어머님은 신나셨는지 바로 그 여자의 사진까지 보내셨습니다. 2주 후에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요. 추진력도 좋으셔라. 저는 그 대단한 여자가 누구인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아는 얼굴인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저희 엄마의 거래처 사장 딸이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엄친 딸인 겁니다. 그 상대 집안은 저희 회사의 오래된 거래처이기도 했고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여서 가족끼리 모여 종종 함께 식사를 했었거든요. 저도 알아두면 좋을 인맥이라서 호의적으로 대해왔고요.
그 여자분은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굉장히 참하고 똑똑하거든요. 어머님도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나이 어리고 미래 창창한 여자와 늙은 남편을 이으려고 하다니. 어머님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리도 염치가 없었나 싶어서 제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였습니다. 뭐 그래도 어머님 말처럼 여기가 작은 동네가 맞긴 한가 봐요. 이렇게 엮이는 걸 보니 말이에요. 시댁도 남편도 한 통속으로 저를 바보 취급하며 갖고 논 인간들이란 걸 저는 그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도 정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이 질긴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핸드폰부터 찾고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가 건든 부분이 있는지 몰래 살피더군요. 제가 별말 없자 안심이 됐는지 평소처럼 말을 거는데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은지.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놓고 뒤에선 선자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거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날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진 저는 와락 안긴 채 그동안 저에게 벌어졌던 이 어처구니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고요. 가족들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간 전부 참고 참아왔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댁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를 깔고 뭉개니 저도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온 게 왜 이렇게 죄송스러운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되돌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선볼 여자가 그 거래처 딸이란 사실을 밝히니 부모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전 엄마에게 SOS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로서 이런 부탁에서 면목 없지만 제가 무탈하게 갈라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엄마는 우선 저에게 이 사실을 전부 비밀로 하고서 계획을 진행하고 이혼을 하되 그 괘씸한 집안으로부터 전부 뺏어올 각오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전 엄마를 통해 거래처 사장님께 연락해서 동생의 연락처를 얻었어요. 엄마는 우리의 오래된 연을 생각해서 딸아이의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좋은 일로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니 마음이 한 번 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멈출 순 없었죠. 번호를 받아낸 저는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면이 있는 사이라 그쪽에서도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선자리가 들어오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약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2주 후에요. 그런데 그쪽에선 아직도 미혼인 남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확실해졌으니 저는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보시기로 한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이런 사실 제 입으로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경씨가 선을 봤는데 그게 나이든 유부남이란 걸 알게 되는 역경을 겪기 전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나 그 동생분은 자신이 속아서 선을 볼 뻔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부모님이 아시는 분과 이야기가 됐다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제 예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자 전 이윽고 정말 하고 싶던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실례가 안 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을 보기로 한 약속 그대로 진행해 주실 수 있을지요? 여자분은 다소 놀라셨지만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듯 했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제 부탁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마도 엄마 때부터 이어진 오랜 신뢰로 인해 가능했던 일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일에 괜히 휘말리는 게 싫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자기를 그런 취급한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엮인 이상 저는 남편과 더욱더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에 당연한 일은 없다지만 유일한 예의가 있다면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남편이 선을 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남편이 선을 본대요 라고 하면 그 누가 그랬니? 하며 믿을까 말이에요. 저도 기다리는 그 열흘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이지 갖은 욕을 다 했네요. 이따금 어머님께 전화가 오면 마치 저 들으란 듯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아마 그러면서 뒤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선자리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을 테죠.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선을 보기로 한 날 뭐하냐고 물으니 남편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면서 큰어머님 병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싶어서 저도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깊게 잠든 사이 남편과 어머님 사이 문자 내역을 찍어서 보관해 두었죠. 그간 저에 대한 모욕들도 함께요. 미리 변호사를 구해두고 제가 어떻게 해야 큰 이익을 보고서 이혼할 수 있을지 의논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열흘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이 결심을 하고 누군가 무너뜨리기로 하면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웨딩 일정을 짜듯이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당일이 되고 저는 약속이 있다고 남편을 두고서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선을 보기로 한 장소에 언니랑 같이 미리 나가 있었습니다. 초조히 기다리는데 여자분이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후 본인도 이 그림이 어이없게 느껴졌는지 살짝 웃으신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집에서 추레하게 누워있던 모습과 달리 정말 꾸밀 대로 꾸민 상태로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혐오감이 올라오는데 간신히 꾹 눌렀습니다. 남편은 서글서글한 척 웃으며 여자분 앞으로 갔습니다. 미리 전달받은 사진을 아주 두고두고 새겨봤는지 한 번에 당사자를 찾더군요. 이쯤이면 됐겠다 싶어 일어서서 그 테이블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아니 글쎄 어머님이 카페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처럼 한껏 꾸민 어머님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남편과 여자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여자분은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나 놀랐고요. 이전 문자 내역에도 여자분에게 연락했을 때도 어머님이 올 거라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꽤나 떨어져 있는 자리였는데 어찌나 어머님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기분이 한껏 좋으셨는지 큰 소리로 남편 자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가량 지나고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쯤하면 됐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선자리로 성큼성큼 갔습니다. 멀찍이서 사진을 찍던 언니를 집으로 보낸 후 저는 곧바로 남편과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큰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간다더니 큰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이고 병원이 아니라 카페였나 보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이 선보는데 와이프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 그쵸 어머님? 너 어떻게 알고 여기 왔니? 어? 네가 낄 자리가 아닌데 어딜 껴 지금? 어머님도 끼는데 제가 못 낄 이유가 있나요? 제 말에 어머님은 터질 듯이 새빨개진 얼굴로 꾸역꾸역 화를 삼켰습니다. 상대 여자분은 다 알고 왔다며 본인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기에 유부남이란 걸 속이고 선자를 보게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 내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화를 내던 여자분은 짐을 챙겨 나갔고 어머님도 연신 주변 눈치를 보더니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어머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목소리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훈이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우리는 곧 동네에서 봬요. 김정숙 여사님 잘 가세요. 곧 만나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달리시는 거 저 정말 처음 봤네요.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런 똘끼가 어디서 난 건지. 30 중반의 창피함도 모르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네요. 당황한 채 아무 말 없던 남편은 그제야 중재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없으니 중재가 아니라 만류 정도라고 해야 하나?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보자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차키를 낚아채고서 차를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 차도 저희 집에서 해준 차고 제 명의니 상관없겠죠. 차를 뺏어서 온 것보다 선보러 가는 자리에 아내가 장만해준 차를 끌고 온 남편이 더 웃긴 거 아닌가요? 먼저 도착해서 남편 옷가지와 각종 짐을 다 빼두고 있으니 그 사이 걸어온 건지 뭔지 땀범벅이 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왜 차를 가져갔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던 남편은 거실에 널브러진 자신의 짐을 보고 놀라서 말을 잃더군요. 짐 다 챙겼어. 가지고 나가면 돼.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가? 법적으로 따지면 나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남편에게 친히 이혼 소송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이혼 소송 당하는 입장이야. 기억하지? 우리 혼인 신고한 거. 그래, 법적으로 따지면 간통죄는 아니지. 그렇지만 이혼에 대한 유책 배우자는 당신일걸? 이 집 4명이니까 우선 나가줬으면 좋겠네. 나는 당신이 나한테 줄 위자료 껴안고 여기서 좀 편하게 쉬려고. 여보,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봐. 엄마가 하도 난리쳐서 그냥 만나만 본 거야. 내가 설마 결혼까지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려 했겠어? 그렇게도 날 몰라? 내가 말했잖아. 누구 하나 기분 안 나쁘게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겠다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엄마한테도 기회는 줘야지.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나가라며 남편의 짐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나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버티려는 것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 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때 즈음 부모님을 불러두었어요. 이윽고 저희 부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등장에 엄청 놀란 듯이 곧바로 용술철처럼 뛰어올라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원래 정말 차분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육성으로 갖은 욕부터 하시면서 각자 갖고 온 가방과 짐으로 어떻게든 남편을 때리려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자 남편이 멈춰서 도리어 큰 소리 치더라고요. 왜 당신은 중재를 안 해? 난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왜 보고만 있냐고. 그래서 저는 대충 그만하시라고 말로만 한 뒤 남편이 보는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말도 했고 문자도 보냈어. 됐지? 뭐? 무슨 문자를 말하는 거야? 패고 싶은 만큼 더 때리라고. 당신 말 들어서 방금 중재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따로 기회는 줘야지. 이에 남편은 화를 내며 추잡스러운 뒷모습으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40 다 되어가는 남자가 도망가는 꼴을 보니 우스워서 참 기억에 남았는데 그때가 벌써 한 달 전이네요. 시간 참 빠르다니까요. 그렇게 사나흘이 지나고 남편과 시몬은 저희 집으로 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빌고 또 빈 건 남편이었고 시몬은 바닥에 앉아 못마땅한 표정으로 괜스레 리모컨만 보시며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제야 대화다운 대화가 통할 것 같아 가장 궁금했던 걸 질문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뭐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기에 새 장가를 가라고 한 걸까요? 그걸 꼭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어봐야 하니? 그래,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성원이 제가 무뚝뚝해 보여도 얼마나 마음씨 좋고 속이 깊은데 고작 너같이 결혼식 도와주는 애가 성훈이 짝으로 오는 거? 난 그거 죽어도 싫다고. 그래, 결혼 전부터 반대했었잖아. 난 그런데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니. 나도 피해자 입장이라고. 어머님 대답까지 들으니 그제야 생각이 확실히 정리되더군요. 아마도 어머님은 그 누가 왔어도 이렇게 괴롭히셨을 거예요. 직업, 성격, 가치관, 지역, 나이 등은 별 상관없이요. 그냥 적당히 핑계댈 만한 걸 하나 찾아서 아들을 뺏어올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진실을 알게 되니까 어머님으로 인해 바닥을 쳤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샘솟는 기분이더라고요. 그제야 전 웃으며 어머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잘 들었어요, 어머님. 네, 그래요. 이야기 잘 들은 건 들은 거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애썼다, 정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네가 어른 두고 놀린 거냐며 역정을 내셨고, 남편도 괜히 말장난하지 말라며 이제 전적으로 어머님 편에 서더라고요. 이게 잘못을 한 사람이 빌려온 건지 갱생할 여지가 없다는 걸 직접 보여주러 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며 정말 미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아직 이혼 소송 중이에요. 물론 나중엔 제 편을 들어주게 돼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제 모든 인력과 힘을 써서 제가 주었던, 아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올 셈이에요. 남편도 어머님도 그간 저를 만나서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정말 편하게 살았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이제라도 깨우치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혼자서 뼈저리게 느껴온 그 순간들을요. 아마도 이제 소송이 끝나면 오래도록 남편 가족을 보는 일은 없겠죠. 사랑하던 사람이 한순간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경험을 해보니 정말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란 걸 몸소 느꼈네요.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아닐 때다 싶으면 저처럼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고서 꼭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남편과 선을 봤던 여자분은 그 뒤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혼 과정에 있다 하고 밥이나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정말로 같이 먹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일이 있고 난 후 가족들 안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으니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거든요. 하긴 서로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좀 껄끄럽긴 하잖아요. 비록 저 때문에 없어도 될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다른 곳에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전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 가족이 기업을 위한 목표보다 우리를 위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간 저희 가족은 일주일 정도 회사를 함께 쉬기로 하고 다 같이 여행을 왔어요. 몇 년간 일에만 매진하느라 서로의 얼굴은 자주 봐도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떠난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 여행을 계기로 업무적인 것 외에도 서로에게 조금 더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요. 전 남편 일로 인해 마음을 너무 쓰느라 지친 상태라서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필요했거든요. 엄마는 그간 혼자 참고 견디느라 너무 애썼다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당분간은 본인들과 편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 배려 덕분에 저도 굉장히 편하게 쉬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당분간 일, 사랑, 연애 등은 좀 쉬려고 해요. 대신 내가 답한 정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 생각이 언제나 맞지는 않다는 걸 마음에 새겨두고서 천천히 차근차근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제 안에 생긴 공백에 다양하고 멋진 저만의 이야기들로 채워볼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